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예전에는 복지 서비스 대상이 대부분 기초수급자였는데 최근에는 차상위 계층까지로 많이 확대됐어요. 그만큼 차상위 계층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나고 있죠.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즉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에 있는 빈곤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보다 생활이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수급자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책자에서는 차상위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했어요. 그럼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이 차상위 계층이겠다 생각되는데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이 차상위 계층이 될 수도 있지만 차상위에서 탈락했는데도 수급자가 될 수 있거든요. 차상위 계층이 기초수급자보다 생활이 좀 더 낫다고 했는데 왜 이러는지 의아하실 텐데요. 차상위 계층 대상이 정확히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하나의 제도 안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정해져 있는데 차상위 계층은 그게 아니거든요. 차상위 계층을 정확히 말하자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르게 이 네 가지 사업의 대상과 조건이 완전 별개예요. 물론 차상위 계층 사업의 큰 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슷해요. 그래서 대상자분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즉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차상위 계층이라면 누구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각 사업마다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차상위 자활 대상은 되는데 차분경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편의상 다 같이 차상위 계층이라고 부르고 있죠. 각 사업들을 자세히 보면 현재 수급자이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도 몇 가지 조건만 된다면 차상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수급자를 신청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 혹은 현재 수급자인 분들도 차상위 계층을 신청할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 전반적인 차상위 계층 조건,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첫 번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에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말 그대로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의료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이건 기준 중에서도 50% 이하인 세대에 있는 희귀, 중증난치,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인데요.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면 돼요. 그래서 희귀, 중증난치,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는 입원휴 대신 요양급여 비용이 면제되고 기본식대도 20%만 부담하면 되죠. 65세 이상 틀니는 5%, 임플란트는 10%, 추나요법은 30%만 부담하면 되고요. 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입원은 요양급여의 14%, 기본식대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외래는 요양급여 비용의 14%, 65세 이상 틀니는 15%, 임플란트는 20%예요. 심내혈관 질환자는 요양급여 비용 면제, 기본 식대의 20%이고 추가요법은 40%만 부담하면 돼요.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 분에게는 차본경 혜택이 특히 더 좋은데요. 아쉽게도 차본경은 다른 제도들에 비해 조건이 까다로워요. 다른 차상위 사업이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는 대부분 근로소득 공제를 30% 해주는데 차본경은 근로소득 공제를 안 해줘요. 이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자가 차본경을 못 받기도 하죠.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2인 가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받아서 소득 인정액이 140만 원이에요. 2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이 176만 원이니까 이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차본경은 받을 수 없어요. 차본경은 근로소득 공제가 없어서 소득 인정액이 그대로 200만 원인데 2인 가구 차본경 소득 인정액 기준은 184만 원이니까 이 가구는 차본경에서 탈락하죠. 그런데 만약 일하는 분이 등록 장애인이나 대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이라면 근로소득 공제가 돼서 차본경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화면 일시정지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또 차본경은 부양무자 조건, 그 중에서도 소득 조건을 봐요.
부양부자 소득 기준은 지금 보시는 표처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넘는 부양부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차봉경에서 탈락하죠. 예를 들어 부양부자가 4인 가구이고 차상위 대상자가 1인이라면 부양부자 가구 소득이 687만 원보다 적어야 해요. 차봉경이 부양부자 조건을 보기 때문에 까다롭긴 한데요. 그래도 의료급여보다는 덜 까다롭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부양부자 때문에 의료급여 탈락하셨다면 차봉경 신청해보세요.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은 부채로 인정해 주는데요. 차봉경은 부채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차봉경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 조건이 엄격한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먼저 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간 확인소득을 안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리거나 받아도 차봉경 대상자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또 기본재산액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차상위 사업보다 많아요. 다른 사업들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천만 원, 광역 세종 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인데 차봉경은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이 1억 3,500만 원이고 그 외 지역은 8,500만 원이죠. 다른 사업들에 비해 재산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재산 때문에 의료급여 탈락하신 분 계시다면 차봉경 신청해보세요. 다음 차상위 자활이에요. 자활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즉 조건부 수급자가 많이 참여하시는데요.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차상위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나 카페, 가게, 식당 등등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죠. 자활 급여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시장 진입형의 경우에는 한 달에 150만 원, 사회 서비스형은 한 달에 130만 원 받을 수 있고 근로유지형은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해서 한 달에 72만 원 받아요. 자활근로는 최저임금에 적용받지 않아서 급여가 적은 편이죠. 차상위 자활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 재산을 좀 더 완화해서 봐요. 그래서 기본 재산액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의 경우 1억 3,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고 금융재산도 소득환산율이 4.17%예요. 다른 사업들은 6.26%인데 이것도 많이 완화됐죠. 세 번째, 차상위 장애인이에요. 등록 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대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보다 적고 수급자가 아니라면 차상위로 구분돼요. 그래서 다른 장애인들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차상위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이렇게인데요. 먼저 장애인연금부터 볼게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하위 70%가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의 소득과 재산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조사했을 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층이라고 봐요. 그래서 장애인연금을 더 많이 지원해주죠.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차상위 장애인이 64세 이하라면 기초급여로 최고 33만 4,810원, 부가급여로 8만 원 받아요. 그런데 65세가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돼서 부가급여만 8만 원 받죠. 다음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이면서 중증장애인이 아닌 분이 대상이에요. 만약 해당 등록 장애인이 차상이라면 한 달에 6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고 해당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이라면 한 달에 17만 원, 그렇지 않다면 한 달에 11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이에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말 그대로 차상위계층, 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것을 확인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다른 차상위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죠. 대신 한부모 가정인 분들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한부모 가정 신청하시려는 분 계시다면 차상위계층 확인까지 같이 신청해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차상위 사업들의 혜택은 매월 얼마의 현금을 주거나 의료비를 감면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은 좀 달라요. 매월 뭘 주는 건 없는데요. 대신 정부나 지자체, 민간에서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정부가 주는 혜택만 양곡 할인, 청년 내일 저축계좌,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등 수십 가지가 넘고
여기에 지자체와 민간에서 주는 혜택까지 하면 더 많을 텐데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이 되시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데요. 금융자산만큼은 좀 더 완화해서 봐요. 그래서 소득 환산율이 4.17%밖에 되지 않죠. 혹시나 금융자산 때문에 수급자나 다른 차상위 사업 탈락하신 분 계시다면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 알아보세요. 오늘은 차상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차상위 사업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이 있는데 각 제도들은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최근 차상위 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영상이 차상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나무라도 행복하게 보내세요.